네, 상황 대응형 질문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대응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도 있지만 그 회사랑 연관되는 상황들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의 특성에 맞게끔 여러분이 그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휴일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회사에 급한 일이 있으니까 지금 회사로 와줘야 된다고.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무조건 회사로 달려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것들, 그러니까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거나 이런 측면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아마 면접자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역량 기본 과정 시즌 2 제 14강 면접 상황 대응 역량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R 멘토스의 김영종 컨설턴트입니다. 저희가 1강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맨날 또 이런 표현일 수 있지만 벌써 이제 14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어떠셨습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는 1강부터 2강, 3강, 4강 이렇게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저를 지금 계속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14강, 13강, 10강 이렇게 보신 분은 그래서 순서에 따라 잘 따라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조금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부터 먼저 보신 분도 계시고 다양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취업 역량 기본 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동영상 강의라고 하는 취약점이 있음에도 본 강의가 기본적인 그 지식 수준 그리고 어떤 방법과 원칙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제가 매 강마다 공통적으로 얘기 드렸던 단어 생각나십니까? 실천과 실행.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저희가 14강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맥락의 단어는 실천과 실행입니다. 면접을 한번 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면접이 어려운지 난생 처음 경험해 본 여러 상황들이 얼마나 나에게 난처하게 만드는지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는 철저하게 준비를 실전처럼 하시면 되고요. 실전처보다 더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보다 하드하게 할수록 자기가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노력 수준, 연습 수준을 150%, 200% 해놔야 현장에 가서 떨리고 긴장돼서 100에서 80 정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합격하는 겁니다. 오늘 특히 말씀드릴 면접 상황 대응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받아보셨을 법한 질문의 유형들이 나올 겁니다. 특히 여러분을 난처하게 했던 질문들. 물론 앞에서 문제 해결형 질문, PSQ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보다 여러분들 조금 더 압박형 하는 질문, 보통 압박형 질문이라고 하죠. 그런 질문의 유형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될 겁니다. 오늘 14강을 통해서는 면접 과정 가운데서 상황 대응 역량, 특히 상황을 요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기를 요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다 아는 내용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괜히 들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그 내용을 얼마나 내가 면접 상황에서 적용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오늘 14강의 학습 목표입니다. 저희가 이제 Situation Management, 상황 대응형 질문이 SMQ가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기 위한 원칙, 그리고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답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 올바른 답변의 예시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요, SMQ, SM Situation Management형 질문이 뭔지, 그리고 SMQ의 기본 원칙, 이것들의 기본 원칙이 무엇인지, 이것들의 유형을 저희가 두 가지 정도 나누는데 그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적절하게 정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 앞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도 단순과 복잡으로 나눴었잖아요. 그죠? 단순과 복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TSC에서 어떤 걸 더 집중할지 이렇게 원칙에 대해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번 세션에서도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지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전체를 오버롤하게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SM형 질문, Situation Management형 질문에 대한 예시를 3개 드렸습니다. 질문을 잠깐 보시죠. 우리 김영종 씨 인상이 별로 좋지 않네요. 그런 소리 많이 듣죠? 한 질문.
취직할 생각이 전혀 없으셔 보이시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퇴근 후에 애인이 약속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애인이. 근데 항상 술을 먹자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부 다 상황입니다. 유사한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행동을 보는 겁니다. 이걸 시츄에이션 매니지먼트, 상황 대응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상황 대응형, SM형 질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질문이 유형 자체가 되게 당황스럽거나 정말 이렇게 들었을 때 아 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라고 하는 상황을 주어해 주는 거죠. 이 상황은 마치 기업에서 위기 상황이거나 꼭 순간적으로 대처해야 될 상황들을 유사한 상황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잊지 말아야 할 것,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라고요? 긍정적인 반응. 질문이 네거티브하다고 그래서 네거티브에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보통 압박형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어떠한 압박형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데 이 대처하는지에서 기업에서 보는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들을 명확하게 보실 필요가 또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유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저희가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압박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요, 상황에 대처한다기보단 그냥 무조건 압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 부분을 보통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압박하는 정도, 그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걸 보는 겁니다. 왜 물어봅니까? 이런 압박형 질문을 왜 물어봅니까? 뭡니까? 기업에서의 상황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위기가 닥치거나 일이 실패로 돌아갔거나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예를 들어 갑자기 멈췄거나 이럴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어떻게 정말 신중하고 정말 마음속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원칙과 기준과 회사가 말하는 방침대로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보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요, 실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한 문제 상황과 비슷해요. 문제 해결 질문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적절하게 태도와 행동으로 보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원칙의 두 가지 원칙, 1번과 2번, 이플리스의 1번과 2번, 인텐션과 5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칙은 여기서 똑같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됩니다. 계속 유효하게 적용되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별로 질문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압박 질문은 학점이 왜 이렇게 낮아요? 자격증이 하나도 안 하고 뭐 했어요? 아니 전공이 지금 지원 응모하고 다르게 나오셨는데 이거 왜 지원했습니까? 그리고 지원했던 회사에서 다 떨어졌는데 또 지원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단순히 압박형 질문 유형이고요. 반대로 옆에 있는 상황 질문은요. 상황을 주는 겁니다. 지금 엘마트에 가서 티 걸레질을 시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거나 상사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물건을 좀 팔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젝터를 한번 팔아보세요. 이렇게 상황을 주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게 상황 질문형 유형입니다. 따라서 SM형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요. 이 두 가지 질문 유형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박형 질문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질문 자체가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뭐라고 썼습니까? 침착하게 대응. 그러니까 질문을 딱 받았을 때 허걱 놀라지 않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상황 질문형에 대해서는요. 대처 능력을 살핍니다. 주어지는 상황이 조금 복잡하거나 긴급하거나 위기 상황일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하는지 정말 적시성과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는지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이는 마치 그 기업이 위기 상황에 빠졌거나 실패가 되었거나 프로세스가 어긋났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맡은 분야에서 또는 리더로서 아니면 리더하는 팔로워로서 그 부분을 잘 대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보통의 기업에서 이것을 평가할 때 5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위기관리 능력, 성격의 장단점, 침착성, 긍정적 마인드, 융통성. 위기관리, 성격, 침착, 긍정적 마인드, 융통성. 저는 이 중에 지금 돌아가는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가장 프라이어티가 높은 평가 기준을 저는 긍정적 마인드를 보고 있고요. 위기관리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긍정적 마인드와 위기관리 능력. 기업의 상황이 점점 더 위기가 닥쳐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긍정적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많이 요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5가지 중에 2가지가 훨씬 더 프라이어티가 있다는 부분들 설명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원칙과 접근 방식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제 어떤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이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모르거나 해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일 수도 있고요. 그걸 저희는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솔루션, 앞에서 얘기했던 솔루션으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SM형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 대처할지에 대한 원칙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대응형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4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자. 두 번째 뭡니까? 당황하지 말자. 침착하자. 세 번째 뭡니까? 질문을 활용하자. 네 번째 뭡니까? 강점을 보여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영어 단어로 단순하게 생각하자. simple. 당황하지 말자. 침착하자. calm. 질문을 활용하자. question. 그 다음에 강점을 보여라. advantage. 이 4가지. SCQA. 좀 어렵죠, 그죠? 뭐라고 발음해야 됩니까? 발음이 좀 어렵네요. SCQA 이 4가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상황 대응형 질문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하게 생각하자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건요. 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태도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답 찾으려고 고민하지 말고 태도를 잘 보이라는 겁니다. 태도.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이건 단순하게 내 태도를 보는 질문이구나. 침착해야겠구나. 단순하게 생각해야겠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질문 중에 퇴근에 애인과 약속했는데 상사 술 먹자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솔루션이 뭡니까? 첫 번째, 상사가 술을 먹겠다. 두 번째, 애인을 만나겠다. 세 번째는 조금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지금 크리에이티브하네요. 애인을 불러서 상사 술을 먹겠다. 그죠? 3가지. 이걸 복잡하게 막 의도 얘기하고 왜 갑자기 술을 얘기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을 찾기 어려워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술을 먹겠다. 아니면 애인을 만나겠다. 명확하게 얘기해요. 대신 그거에 대해서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논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겠죠. 두 번째 원칙은 calm, 침착하라입니다.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황하면요, 자신감이 없어지고요, 말이 소리가 작아지고요, 늘어지고요, 지루해집니다.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침착하면 자신감이 있어지고요, 또박또박해지고요, 자신의 표현을 적절하게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덜덜덜덜 떨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건 진짜 어려운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처음 보는 분들 앞에서 어떻게 안 떨 수가 있습니까? 압박상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 연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습하실 때요.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런 취업 스터디 있죠? 동아리 같은 거. 활동하시면서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 사내에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내가 아니라 이제 회사, 학교 안에서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만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활달하고 수다를 좋아한다고 아까 했는데요. 일본의 면접관을 웃겨보십시오. 어떻게 웃깁니까? 내가 개그맨도 아닌데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긴장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죠. 1분 동안 웃음을 드리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재치를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입사를 시켜준다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야유회 때 오락부장으로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얼마나 재치 있습니까? 이거는요. 자신이 평소에 침착한 훈련을 안 해보면 답변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질문 보십시오. 인상이 좋지 않네요.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그러면 네? 제가요? 아닌데요? 이렇게 할 거 아니라 덕분에 술자리에서 아무도 시비 걸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금 재치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침착하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은 다음에 제가 하나 여러분께 방법을 알려드리면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상황 대응력이다. 그러면 먼저 1초, 2초, 3초 하고 웃으면서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고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 이게 좋은 방법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이 왜 이렇게 좋지 않죠?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일단 내가 태도적으로 상대방에게 긍정적으로 태도를 일단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점수를 플러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황 대응형 질문은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업무, 지금 이 업무에는 내가 소질이 없어 보이는데 왜 지원한 거죠?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하나, 둘, 셋.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초를 너무 길게 세지 마시고요. 짧게 3초를 세고 웃으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퀘스천입니다. 이 상황 대응형 질문에 있어서는요. 오히려 질문을 이용해서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거에 답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질문만 잘해도 대답을 10가지 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면접관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러한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에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형태로 목적으로 드렸던 부분인데 면접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로서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한지 이야기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이셨습니까? 얘기하면 일단 면접관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상대방의 의도와 답변들이 적절하게 교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질문에서 답변 딱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답을 잘 못했다는 거죠. 뭔가 인터랙션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건 내 대답이 상대방의 원하는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의도하는 방향이나 어떤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걸 말해주도록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기법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평소에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질문을 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연습이 중요하겠죠. 그죠? 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저기 이 펜을 나에게 좀 팔아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실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이긴 한데요. 뭐 이렇게 물건을 보통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 그런 영업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능력, 대응관계 능력, 대인관계나 대응하는 부분들 이런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케이스를 주고 대응하게끔 해보입니다. 그래서 펜을 주고 이 펜을 좀 팔아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막 펜을 판다고 실제 세일즈맨으로서 판다고 하지 말고 면접관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걸 오히려 질문하는 거예요. 면접관님 혹시 지금 쓰고 있는 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펜을 쓰십니까? P 브랜드를 쓰시는군요. 어떤 이유 때문에 P 브랜드를 쓰십니까? 필기감이요. 근데 필기감 하다가 불편한 건 없으셨습니까? 그거요. 제가 볼 땐 이 펜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 펜은 지금 말씀하신 필기감은 기본적으로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펜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의도나 목적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능력, 스킬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상황 대응형 질문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어드밴티지, 강점을 보여랍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보통 사람이 개발되는 데 있어서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이 있고요. 강점을 강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슈퍼맨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약점만을 보완한다고 시간을 버리기보다는 내 강점을 더 강화시키고 그 부분을 더 보여줌으로써 내 약점에 대한 게 이 일에 있어서 약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너무 여기서 말씀드린 건 여러분 표현대로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극대화할 수 있을 수준 정도로 표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약점이 보완되게끔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약점 투성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기재 수준은 이만큼인데요. 여러분의 능력 수준이 이만큼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험치나 지식 수준, 실제 기업에서 일하는 앞에 계시는 면접관, 부장님, 이사님, 차장님 이런 분들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강점을 강화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점을 물어보죠. 학점이 왜 이렇게 나빠요? 라고 물어보고 또 하나는 토익 점수가 없어서 영업 쪽에 지원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 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착해야 되고요. 하나, 둘, 셋.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학점이 나빠서. 학점이 정말 나쁩니다. 토익 점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자신의 강점을 보이는 겁니다. 면접관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학점이 낮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놀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이것을 준비해서 귀사해서 이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토익 공부할 때 저는 이러한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거를 막 부풀려가지고 상대방이 왔을 때 신뢰가 떨어질 정도로 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봅시다. 자신의 옆에 두 명보다 어떤 점이 뛰어나 뽑혔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신의 강점. 저는 업무 추진력이 강합니다. 위기관리 능력도 갖췄습니다. 두 분 다 모두 훌륭한 인재이지만 저는 이것만큼은 뒤처지지 않습니다라고 하면 이 대답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방의 약점을 깎아내리기보다 상대방의 위신도 세워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더 강화시키는 대답. 대단히 잘하신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형에 대해서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이 그래프를 조금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압박형 질문에서는 SC, QA 중에 어떤 게 조금 높습니까? SC, 그죠? 왜냐면 태도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침착하게 할지에 대한 부분들 보여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죠? 자신의 단순하게 생각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상황 대응형 질문, 뒤쪽에 있는 상황 대응형 질문은 뭐가 중요할까요? 그죠? 질문을 통해서 의도를 파악해보고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 다 패턴이 좀 다릅니다. 그죠? 정리하면 이게 단순 압박이다 하면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침착하게 하나 둘 셋 웃으면서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상황을 진짜 대답해야겠다 생각하는 부분은 뭐가 중요합니까? 질문을 통해서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표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의 유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황 대응 역량에 대한 부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의 유형들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압박형 질문들, 상황에 대처하는 질문의 유형들이 점점 더 포션이 늘어날 겁니다.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인 80, 90%가 이런 형태의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 유형에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연습 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가지 원칙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생각하라, simple, 당황하지 마라, 침착하라, calm, 질문을 활용해라, question, 강점을 보여라, advantage, SC, QA. 이 4가지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게 압박오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정말 적절하게 대처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업, 원하시는 직무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멘트입니다. 지금까지 1강에서 14강까지 취업 역량 기본 과정 시즌2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전달드렸습니다. 내용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 어떤 부분은 조금 모르실 수 있는 내용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한다기보다 저희 내부적으로 컨설턴트들과 그다음 외부의 여러 강사진들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는 인사 전문가 그룹들과 고민해서 어떤 것들을 실제 전달되었을 때 우리 면접을 준비하는 우리 대학생 그리고 면접 후보자들이 적절하게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나름대로 원칙과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원칙과 방법은 기본이고요. 이 내용을 실행하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 또는 학습, 내거화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이 내용을 적절하게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역량들을 기본으로 향상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오늘 과정뿐만 아니라 14강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학습해 보시면서 또 그 내용에 대한 걸 본인 거와 노트 테이킹 하시면서 본인 거와 하는 노력들이 꼭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HR 멘토스는 이외 여러 과정들, 직무 또 다른
취업 역량 개발 과정들, 온라인, 오프라인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은 홈페이지 통해서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질의응답이 가능하니까 물어봐 주시고요. 어쨌든 14강까지 또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정말 눈이 뚫어지게 모니터를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또 우리 또 다른 컨설턴트 모든 분들은 다른 또 좋은 과정, 또 온라인, 오프라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고 여러분들의 커리어 개발에,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학의 이 시기는 인생의 황금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교육 환경에서는 이 대학의 시기는 입시 경쟁을 이제 막 뚫고 나와서 비로소 자기에 대한 성찰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성찰의 시기는 좀 더 일찍 가져야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대학 시기에 그것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실정에 우리는 처해 있는 것이죠. 사실 자소서나 면접을 할 때에 이 사람을 정말 돋보이게 하고 어필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강력한 컨셉을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자신을 영화 주인공에 비유한다면 누구에게 자신을 비유하고 싶습니까? 소설의 주인공에 비유한다면 당신은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합니까? 당신은 무슨 색깔을 좋아합니까? 면접관이 그 사람이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가 궁금해서 이걸 물어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면접관은 알고 싶은 거죠.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유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동떨어져서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여유와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나의 모습과의 만남을 저는 이 대학 시절에 꼭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자소서를 쓰고 또한 면접 자리에 나갔을 때에 정말 어필할 수 있는 나의 어떠함이, 나의 그런 컨셉과 아이덴티티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긍정적이고 명확할수록 이 성공의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이 대학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학이라고 하는 이 인큐베이터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너무도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 이것을 저는 대학 때 배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글을 써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많은 책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공대 쪽의 학생들에게 자소서를 받아보거나 면접 자리에 가서 대답을 들어보면 저는 그런 한계를 좀 많이 느낍니다. 인문계 쪽 사회과학 계열의 학생들은 정말 말도 잘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것은 같은 사회과학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다독과 다작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 취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개인과 조직이 맞선을 보는 것이라고, 맞선을 봐서 서로 맞으면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 이해했다면 그 다음 뭘 이해해야 될까요?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회사를 알아야 됩니다. 회사, 그리고 그 업계의 사정, 그리고 그 회사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또 알아야 되는 전략들, 이런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것을 아울러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 4학년 2학기가 돼서 입사할 회사를 찾아보고 있는 학생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속으로 드는 마음은
도대체 2학년, 3학년 이때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3학년이 될 때까지는, 3학년 2학기가 될 때까지는 자신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를 3개 정도는 골라야 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이 회사에 들어가면 난 후회가 없겠다라고 하는 회사를 선정을 미리 해놓으십시오. 어떤 회사는 거기에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준비할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미리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배운 전공과 또 준비하는 자격증, 그리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전문성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저는 대학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나 자신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에 관련된 지식과 전문성, 이런 것을 취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지만 합격의 가능성은 그만큼 보장되는 것이죠.